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류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네, 계속 요즘 맞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제가 벌칙을 받게 되면 네. 재환이 형이 하는 질문에 네.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오, 좋습니다. 네. 5회 어떻습니까? 5회. 질문 5회요. 네, 질문 5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할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톡방이 열렸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8시에 딱 따박따박. 대단해요. 그러게요. 진짜 몇 개월을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좀 드릴까요? 네, 좀- 이번에는 좀 드리죠. 좀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저 문제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애들이 눈치만 늘어요. 정답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야,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노동이사제입니다. 노동이사제. 이사제. 과연? 정답입니다. 오. 역시 승현 학생. 오, 승현 학생 스타트가 참 좋아요. 네. 근데 뭐 정말 저대로 그 네. 이사회라는 게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결정권이 있고 이사회 의장이라든가 이사회에서 뽑힌 사람이 이제 CEO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CEO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좀 갈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결정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자 중에 이사가 선임된다라는 건 그 이사회에서 노동자 얘기를 대변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 나라에서 이제 많이들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저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어떨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많이 좀 그 주장이 되고 제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 협약은 무엇일까요? 어떤 도시죠? 네. 보통 그 도시에서 이루어진 의정서죠. 거라서 본 것 같아요. 의정서라는 거랑 도시랑 하니까.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교토 한번. 아니에요? 네. 교토 의정서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정답입니다. 역시 멋지네요.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들 때 의외로 생물 자원을 많이 쓴다고 해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렁이에 뭐를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그게 이제 자원의 약탈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원을 제공한 나라와 같이 그 상품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협약한 개념이거든요. 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되는데 이게 시행될 경우에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페이스북이 저개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이 네.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본을 지켜나가면 돼요. 래퍼 있어요, 래퍼.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래퍼. 래퍼. 누군지 알 것 같죠? 작년에 쇼미더머니 해봐. 어, 우승했다. 베이식.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프리 베이식스. 프리 베이직. 정답입니다. 힌트가 좋은 것 같아요. 지식 정보 격차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격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빈부격차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해소하고자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인터넷을 좀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좀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그 페이스북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가 노키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에릭슨 같은 경우가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개발 국가를 위한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약간 문제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몇몇 그 소프트웨어만 좀 보급한다는 좀 편향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 취지나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의 상위층을 공략하는 마케팅에 성공하면 전체 소비층의 그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부터 우리가 판소리를 네. 할 때 아. 득음을 하려면 남원에 가야죠. 여기에 갔죠. 목에 피가 나도록 노래를 했어요. 이곳에서. 자, 어쩌간 드세요? 폭포 이펙트. 네, 정답은 워터폴 이펙트 하겠습니다. 워터폴 이펙트.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맞는 예. 말이죠. 정답입니다. 쓸데없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네요. 네. 한마디로 우리 셀럽들이라는 말 쓰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이 가방을 해가지고 SNS에 나 이거 써하고 네. 올리면 저 좋은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그 네. 소비가 되는 그런 네. 것들. 그래서 좀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좀 공략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케팅이 굉장히 어떤 효과적이다. 음. 저거랑 구분해야 되는 게 낙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낙수. 역시 이제 VIP 상류층한테 어떤 그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득들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 하류층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 밑에 저소득층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낙수 효과인데 네. 낙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죠. 아. 사실은 두 가지 좀 구분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드라마 전편을 몰아 시청하는 경향으로 콘텐츠 몰아보기를 뜻하는 말이며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드라마 전편을 몰아 시청하는 새로운 시청 형태를 이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이렇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요. 네. 다들 그러네요. 네. 저도 저렇고 있는데 네. 제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부르는지 저도 모르는 건 참. 이거는 한번 찬스를 한번 써볼래요? 오랜만에 재환이 형 찬스 한번 아, 쓸까요? 좋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5초 카드 주세요. 정답은 빈지노잉입니다. 빈지노잉. 네. 정답은 빈지노잉이었습니다. 빈지노인 줄 알았는데. 빈지노잉은 폭식 알기죠.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됐을 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이제 요즘 들어 특히 네. IPTV가 보급되면서 네. 시리즈를 한꺼번에 보는 경향도 생기고요. 네. 또 외국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그런 어떤 서비스도 이런 걸 향해서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시청률 같은 거 잴 때 실시간 시청률을 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예, 그쵸.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보는 드라마인데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그쵸, 되면은 그 나중에. 시청률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 시청률을 잴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맞아요.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일들 때문입니다. 네. 화제성이 중요하죠, 요즘은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무려 4문제를 맞췄어요. 네. 오늘 어땠나요? 오늘은 좀 앞부분에는 조금 그래도 아는 내용 어디서 봤던 내용이었고 네. 또 뒷부분은 또 역시나 좋은 힌트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쌤 먼저 해주세요. 네. 승현 학생과 네. 뭐 예은 학생이나 이 동원 학생과 이런 어떤 격차 같은 것이 많이 나가지고 네, 네, 이게 네. 문제에 좀 0점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네. 공부해볼까요? 네. 앞서 퀴즈를 통해서 생물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한 국제 협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산업과 일상에서 친환경이 필수 요소가 된 요즘은 이 생물자원의 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재환 씨는 친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 가습기 살균제 있지 가습기 않습니까? 살균제,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그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좀 식물 추출 성분이 좀 많은 걸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식물 추출 성분을 강조한 지 오래됐는데요. 문제는 기업들이 외국의 생물자원을 활용할 때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고야 의정서 때문인데요. 네. 어떤 것이고 우리 산업계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승현 학생은 그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이제 이전 들어본 적이 있죠? 저 그냥 이렇게 신문에서 아, 그냥 신문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처럼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것만 봤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관련 뉴스를 보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선생님? 네, 기사를 좀 뽑아왔는데요. 네.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생명산업계 8.8%만 마련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산업계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고 관련이 있는데 여기도 현재 어떤 대비책은 8.8%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네, 그 나고야 의정서는요, 2014년 10월 10일에 발효된 건데 네. 이게 뭐냐면 해외 유전자원, 그러니까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그렇게 받았을 때 그런 이익을 그 생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았을 때 이익을 네. 공유, 한마디로 이제 몇 퍼센트 로얄티를 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협약이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학, 화장품 등 136개 생명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여기 대상 기업들이니까 네네네. 나고야 의정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견의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이 실제로 해외 생물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주요 이용국으로는 일단 중국. 네, 별의별 생물들이 또 다 있고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많고 51.4%로 많고요. 의외로 유럽에서 43.2%를 좀 활용하고 있었고요. 미국도 31.1%로 활용도가 좀 높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이제 어떤 만들어진 제품의 이익과 뭐 우리의 그 로열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나고야 의정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 지난 6월 달에 중국이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을 했다라고 해요. 네. 중국이 이제 여기서 가장 좀 생물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입해 연구 개발하거나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이 있는 기업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중국의 이익 공유 요구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자국의 생물 자원에 대한 보호와 이익 공유를 강화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느냐라는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을지를 네. 생각하자는 건데 네. 뭐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해법이나 그런 건 아직 없죠. 예. 일단 이런 그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자 예. 이런 내용의 주였고요.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승현 학생이 이제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 첫 번째 기사에서 네.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이 이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되면은 그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손해를 볼 대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네. 또 대응책이 없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나고야 의정서는 단순히 생물 자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유전 자원의 활용에 따른 이익도 생물 자원을 제공한 국가나 지역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는 건 그만큼 기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생물 자원들은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데 나중에 보면 생물 자원을 다 뺏겼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그 기술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도 없고 원료 제공한 것에 대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역수입하죠. 로열티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오히려 주고 써야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좀 뽑아먹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처음에 만든 것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생물자원 활용에 따른 그 이익 공유에 대한 그 국제 협약이 좀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루어졌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해요. 어떤? 그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뭐요? 라일락 이름이 미스김 라일락이래요. 이게 이제 1947년에 미국인 식물 채집가가 북한산에서 네. 그런 종을 발견하고서 가져간 거예요. 미국에서 가져가서 조경용으로 개량을 해가지고요. 그대로는 아니고 미국적으로 개량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팔고 보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라일락 종류라고 합니다. 한국 근무 당시에 여직원이 미스김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요? 예, 지금 가장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이지만 개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70년부터는 비싼 로열티를 주고 우리가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럴 이런 수가.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당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네.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이런 법들이 또 이런 협약들이 제정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이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서 각종 생물의 유전 자원에 대한 전통 지식에 대해서도 지역이나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실제로 2002년에 일본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 네. 시세이도 또 그 면세점 가면은 네. 되게 인기 있는 그거잖아요. 네. 그 인도네시아의 자생식물 추출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 영국이나 일본 등에 특허 51건을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인도네시아의 농가에서 다양한 약재를 만들어지는 뭐 자무라는 거인데 이게 오히려 이 인도네시아 농가들이 그래서 시세이도에 오히려 로열티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NGO 인도네시아에 있는 NGO들 그 기구들이 이게 생물해적이라는 말을 썼대요. 생물해적. 생물해적. 생물을 갖다가 확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세도 이렇게 하면서 그 이 문제를 그 국제사회 공론화를 해가지고요. 결국 이제 사실은 지금은 뭐 그런 법적인 것으로 또 시세이도가 이길 수는 있지만 이게 이미지가 추락하는 걸 좀 염려해서요. 그런 해서 특허 출원을 취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들은 인도네시아의 그 지역들이 잘 단합을 해서 이제 지켜낸 것이지만 실제로는 뺏기는 게 더 많을 테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좀 더 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승현 학생 이제 두 번째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좀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그 이제 생물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좀 네. 어떤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한 정부가 이제 기업들이랑 함께 이제 대책을 좀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화장품이나 제약 등 바이오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이나 제약업계가 70% 정도가 그 원료를 해외에서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로 중국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확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요구할 것이다는 없어요. 근데 지금 대략 보면 로열티 자체가 한 3에서 5%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3에서 5%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이 네. 부담하게 될 로열티를 짐작을 해보니까 약 한 3,800억에서 5천억 정도 와. 그 1조 원은 안 되지만 반일조 원 네. 정도가 되는 것들을 더 부담해야 된다. 로열티를 내야 된다라고 지금 짐작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죠. 네, 적지 않네요. 예, 해외 생물 자원을 좀 많이 쓰는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생물 자원을 좀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준비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준비가 잘 되면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죠. 네. 우리도 이제 다른 데서 할 수 있지만 우리도 네. 로열티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한국에 한 10만 종 정도의 생물 자원이 있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근데 정부가 조사 확인한 종은 한 4만 3천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만 7천 종 정도는 그러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건지도 잘 모르는
그 어떤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이게 우리 거다라고 증거가 나오고 확증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도 잘 모르면 그런 부분들이 가서 이용 당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기본 조사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6월에 비준을 마치고 또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나고야 의정서 그 이행을 위한 유전 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 네. 그 국회에 제출돼 현재 소관이 환노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아직 딱 된 건 아니고요. 또 환경부가 외교부 측에 나고야 의정서 비준 추진을 요청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중국처럼 비준되는 것도 뭐 얼마 남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공개해 주실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짠. 오늘은 짜자잔. 버벅대고 여네요. 네. 네. 화장품 업계에 종사한다고 가정하고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대책을 이야기해봐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준비됐죠? 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 생물 유전 자원에 대한 비중이 높고 또 특정 국가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나중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순수 국내 생물 자원으로는 생물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생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뭐 이제 생물 다양성 확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대량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외 생물 유전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외 생물 유전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 생물 자원에 대한 어떤 목록 등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유래종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재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그 국내 유래종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 가지고 나가서 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나고야 의정서에서 이제 정한 그런 로얄티나 이런 걸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비용 절감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지금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렇게 그 딱 두 군데만 관리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오히려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지금 중국하고는 사드라든가 이런 문제 이제 나고야 의정서 외에 다른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해외 국가들과 좀 나눠서 분산시켜서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또한 이제 여러 국가에서 저희가 그 생물 자원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어떤 로열티를 주는 측면에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한 곳에 하는 건 뭐 유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 여기저기 저기서 하면은 물류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비용들과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는 좀 싸게 먹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의 부분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오는 수입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유통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한 국가에서 가지고 오는 게 더 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그 외에 이제 뭐 로열티를 뭐 경쟁적으로 해서 좀 더 적게 낸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그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유행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단계 있는 기업에서 출제를 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네. 실제로 어떻게 나왔다라고 좀 답을 한다면 하면, 네. 나고야 의정서 자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제 예. 이 친구는 그렇겠네요. 이 업계에 관심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왜 잘했냐고 네. 했냐면
나고야 의정서에 의하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제공한 정보가 아닌데 자기가 찾아온 거거든요. 네, 알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우리 업계에 관심 있는 친구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승현 학생.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전이라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요인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렇고 게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다양한 수입 다변화인 건데 사실 좀 뭐 다 생각하기 쉬운 그런 해결책이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나름 그런 부분들에 또한 그 어떤 그 방어도 잘해낸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뭐 나고야 의정서를 업계도 8.8%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저 정도 대책을 마련했으면 뭐 잘한 거라고 할 수 거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학생은 이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이제 몇 번의 방송 동안 이쌤의 혹독한 채찍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그래도 좀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채찍질이 누군가한테는 그냥 아무 변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몇 명 있는데 그 승현 학생은 참 금세 변화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래 생물 자원이라는 부분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물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을 문제로 내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 생물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좀 있다는 게 조금 모순적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생물 자원을 좀 보호하기도 좀 벅찬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자원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생물 자원을 좀 보호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포켓몬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데 일본 생물 아닌가요? 일본 생물이죠. 예. 일본의 가상 생물인데 이제 포켓몬고의 그 시스템이 뭐냐면 포켓몬 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도감에 나온 그 몬스터가 이게 다 나오는 건데 반대로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 생태계 도감을 만드는 거예요. 게임으로서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게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자원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보고 배울 수는 있으니까. 예. 승현 학생은요? 어때요? 저는 그 아까 이쌤도 말씀하셨는데 그 아직 한국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종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 자원을 활용을 하려면 일단 무슨 생물 자원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생물 자원을 활용하기 전에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어떤 좀 이렇게 정부나 이런 쪽에서 생물 자원에 대한 어떤 다양성 확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재환 씨 아이디랑 합쳐서 이렇게 수집하다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2배 보너스 이러면 되겠네요. 네, 네. 재밌겠네요. 네. 좋습니다. 예, 아주 좋네요. 알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은 저네요. 아직 친구들의 의견을 확인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확인해 볼게요. 태희 학생, 우리나라는 수많은 철새가 거쳐가는 국가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많은 철새를 볼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 관광 상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혜 학생, 우리나라에는 순천만 생태 습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를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파괴시키지 않고 보존하면서 이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국립공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실 학생, 생물 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이 현재로서 최적의 선택 방안이다. K-뷰티가 대두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우리나라 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온유 학생, 농장 및 시골 체험. 시골과 농장 체험을 통해 우리의 채소나 곡식을 직접 키워보고 자연 속에서 살아보면서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 소통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네, 학생들의 의견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승현 학생. 저는 태희 학생 의견이 네. 좀 어떤 파괴를 하지 않으면서도 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좀 네.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안 쌤께서는요. 여기 그 대부분의 의견은 자연 보호에 더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생물 자원을 활용한다면 이 자원을 활용한 환경 자원을 활용한 관광 뭐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있어서 문제에 대한 답에서 약간 핀트는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아예 핀트를 그냥 맞춘 거 좋은 답이라든 핀트 맞춘 답은 유실 학생 답이죠. 저 말고요. 그것도 약간 게임을 통해서 이걸 한다는 거니까 생물 자원을 발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화장품에 넣는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 실망입니다. 되게 무슨 압박처럼 계속 이렇게. 네. 이 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핀트가 좀 맞는 답이 아닌가 싶어서 유실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실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네요.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은 생물자원 활용과 이익 공유에 대한 협약인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나고야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관심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또 통해서 이걸 알게 되니까 오늘의 이 주제는 정말 우리 뉴스톡이라든가 우리 취부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존재 이유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취준생한테 알려주고 취준생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 관계 업종에 들어가서 면접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정말 취준생뿐만 아니라 기업분들도 봐야 할 네.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존재 이슈를 한층 더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승현 학생은 어땠습니까? 생소한 내용이어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는데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기업들도 좋은 대책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